구해줘 스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대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연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에 오늘 양시장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좀 더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 타면서 마감한 양시장,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0.53% 상승하면서 2,370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73% 오르면서 830포인트 선까지 다시 끌어올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달러 약세는 더 가파른 모습이고요. 또 위안화의 강세까지 실리면서 하향으로 조금씩 계속 빠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6원가량 빠지면서 1,133원 선에서 마감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 관련 수혜주들도 움직입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부터 보시면요. 한국가스공사가 8%대 상승이고요. 풍산과 오리온홀딩스 등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외에는 오늘 테마주와 우선주들이 움직이고 내수 방어주들이 좀 하락을 막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주들 대거 상한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증권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SK증권 우선주, 한양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등 급등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 섹터로 중국 관련주 보겠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서 중국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라든지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다시 기대감을 모아간 부분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보시죠. 유럽과 미국 등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오주와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기대감 받았습니다. 바이오니아가 13% 상승이고요. 수젠텍과 미코까지도 다시 한번 오늘 상승입니다. 자, 이어서 약세가 눈에 띄었던 특징주로는 현대차 그룹주 살펴봅니다. 품질 비용 이슈 부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 적자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도 1에서 3%대 약세 보인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목요일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겠죠.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선점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TV와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TV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점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수요일 밤은 구해줘 스탁의 연예인들과 함께 합니다. 구해줘 스탁의 앤디 그리고 헨리를 맡고 계신 두 분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오늘도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사연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받는 번호란에 샵 9100번 입력하시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세 글자네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해줘 스탁은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님의 이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은데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도 함께 하루를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하루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박재성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정리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2370선까지는 올라주긴 했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있고 오늘 1년 7개월 만에 최저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탠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라. 네, 이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 이슈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지금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할지에 대한 여부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 7만 명 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유럽은 다시 재확산 중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3차 웨이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증시를 조금 가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게 3억이냐 10억이냐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 또한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가 될지에 대한 여부가 많이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3억이든 10억이든 개인의 물량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된다라고 해도 기간적인 면에서 딜레이가 되는 것이지 증시 상승 추세에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으면서 물량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그 물량은 누군가는 다시 매수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방향성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였죠. 현대글로비스가 10% 이상에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항상 조금씩 수급 체크와 상승률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의선 회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현대차, 현대그룹사 계열의 주가가 굉장히 돋보이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조, 7조짜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6개월 혹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봐야 될 업종과 좀 섹터를 정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수소차와 수소전지,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언급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섹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은 조금 선물 매매 동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현재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5거래일 동안에 제가 상승률을 체크를 한 것인데 0.4%가 넘는 0.4% 정도의 지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즉 시장 방향성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현물 매수세를 보시더라도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돋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이 스탠바이 중이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모션이 나와줄 곳에서 모션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도 좋지만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가격이 비교적 낮을 때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맞지만 이렇게 아직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 구간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2,400 이상 올라왔을 때 주식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주식을 오히려 사시는 게 조금 더 방향성에 봤을 때는 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변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제가 느끼는 지금의 시장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의 개선 여지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시장 방향성,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PER이든 PBR이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주가를 설명하는 PDR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탠바이라고 코스피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현대차그룹의 이슈 정리해 주시면서 좀 어느 정도 봐야 될 섹터가 정해졌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고요. 시장 좀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자, 코스피 잘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어떻게 봐도 될까요? 우선은 코스닥 시장 한마디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타고 뛰어보자 팔짝이라는 표현으로 한마디 표현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이 앞에서 앵커님하고 박지성 전문가님께서 지금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첨언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 시장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결국엔 우리 시장의 수급 주체를 한번 따져보자면 금융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금융투자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1,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한 500억 정도 이상의 이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최근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일관했던 부분들이 앞에서 박지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관의 투자자들이 최근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이제 매수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금융투자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등 흐름을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상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에 대한 관점에 좀 강한 그런 특징이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단기적인 반등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때문에 오늘 장 한마디 저는 이제 금융투자 타고 뛰어보자 팔짝이라고 표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당 쪽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부분들 법안 발의도 좀 이어진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에서 또 역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 거래일에 그 미국장에 대한 영향도 적잖이 받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법안 발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법안 발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어느 정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을 보기보다는 앞에서 방향성에 대한 확인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은 호흡을 좀 가져가는 그런 매매들을 좀 지향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계좌 운영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앞에서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방향성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로 이제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어쨌든 저점 구간에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전 저점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저점 상향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그 수급 유입이 좀 반영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864.3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은 구간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좀 짧은 호흡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계좌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타고 뛰어보자 팔짝 노리신 것 같은데 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도 들고요. 자 코스닥 여러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뭐 단기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기대감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넘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종목들 중간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좀 다뤄볼 종목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지난주에 담은 종목부터 볼 텐데 뭐 다소 묵직한 종목인 만큼 뭐 빠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4.28%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최고가 24만 3,5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네, 제가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에 사실 관련 종목이 아니라 관련 업종으로 해가지고 현대제철과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완전히 돌아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뭐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뭐 어떠한 자금에 대한 손실을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목적을 조금 앞에 두고서는 굉장히 빠른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주식 투자는 재테크입니다. 뭐 적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만 창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정유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 정유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LG화학 전체 실적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 제조업 상승이 기반이 되어야 시장 전체가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간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상승장이 바로 대세 상승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많이 묵직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절대 쉬지 않고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제조업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쉬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이 종목 개별 종목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섹터 자체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 그다음 업황 자체에서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묵혀두시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대제철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쉬었고 지금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 좋아하시면서 단기 매매도 진행하시면서
정말 큰 돈은 롯데케미칼이나 현대제철 사놓으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1, 2년 뒤에 딱 꺼내 보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 그리고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다, 조정을 받는다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씩 사서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목표가 26만 원까지 보시고요. 목표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또 저희 매주 중간 점검 해주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일렉트릭이랑 LX일렉트릭 오늘 한 번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저희 구해줘 스탁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또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고 조금 고점 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종목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필요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지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함께 보겠습니다. 이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첫 번째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었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급력은 더 굉장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 유동성에 대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대형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을 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LX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AS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LX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중간 나오면서 계속 가격 AS 해드릴 거고 현재 지금 바닥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하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이어서 살펴봐 드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LX일렉트릭 전략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특징주로 꼽아볼까 했는데 하나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또 조 바이든 후보 대표적인 종목인 만큼 오늘 한 10% 가까운 상승이 또 나왔어요. 자, 저희가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64%가량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또 중간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박재영 전문가님께서 AS 해주시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AS 종목 두 종목이나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방송 오기 전에 뭐 합의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예, 어쨌든 뭐 하나솔루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좀 보게 되면 또 큰 상승이 나왔은 종목입니다. 10%가량 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이전에 제가 52,3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목표가 상향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우선은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셨을 때 우상향 곡선이 일단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눌림목 구간에서 나오는 저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파가 된다면 52,300원까지 사실 이전 저점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뭐 무난히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또 기술적인 또 상승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3일 동안 보여줬던 기관에 이탈됐던 물량들이 거의 오늘 하루 만에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물량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보여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까지는 한 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목표가 52,300원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고자 AS 드려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 대선까지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이어서 오상자이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7%대 수익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오상자이엘 좀 하실 얘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네, 이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지난주에 제가 시황 설명 드리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좀 짧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좀 짧은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1차 목표가를 좀 비교적 짧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이 13,100원 정도로 이제 짧게 제가 잡아드렸었고 최종 목표가를 14,700원, 800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2차 목표가로 좀 목표가 상향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4,200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하도록 하고요. 이 진단키트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확실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코로나 이슈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2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만에 목표가 바로 도달하면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오상자이엘 14,200원까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앞서 또 박재성 전문가와 에이스 종목이 두 가지가 겹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니슨이죠. 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제시드렸을 그 진입가 대비해서 많은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걱정이 좀 많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을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하셨지만 이 대세의 흐름은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제가 짧게 호흡을 끊어서 가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권이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우선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의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750원 정도로 일단 손절가로 좀 잡아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여력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7,250원, 그 다음 목표가는 7,800원, 7,900원 정도로 최종 목표가를 좀 정해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 전에도 굉장히 슈팅적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을 하셔서 장중에 좀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슈팅적인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슈팅이 나왔을 때 빠른 현금화 관점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연창에 유니스는 좀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만큼 수익 챙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력이 되신다면 하단으로 4,750원 잡아두고 좀 보시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종목 성공 사례와 또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함께 찾아보고 이후에도 팔로우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사연 만나볼 거고요. 오늘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내일 선점해볼 종목들 미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채팅창에 남기시면 안 되고요. 문자와 게시판 사연들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혹시 직접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해줘 스탁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사연들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바로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 전문가님들 위에 빨간 버튼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 있다면 지금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들 지금 잠깐 열어봤는데요.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빠르게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분의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869 다니엘 닉네임으로 시청자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5G 산업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니엘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슬슬 이제 5G로 관심을 돌리시는 시청자님들 하나 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5G 관련해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G 종목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웬만한 종목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다 손을 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드리고자 하는 종목 대한광통신 종목 제시드릴 건데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와 이제 광 케이블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압성 제조 공법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과 품질 및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고객사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한국전력이나 SKT 그리고 KT, LG유플러스 같은 이 국내 주요 통신 3사들을 주요 파트너로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점차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동 등지에서도 시장망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섬유를 코어모어 단계로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체 생산한 이 광섬유를 이제 사용을 해서 광케이블하고 OPGW라고 하는 이 제품까지도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희소 가치가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주요 그 파트너사 중에서 하나인 KT 같은 경우에 약 5천억에서 이제 7천억 정도의 규모를 좀 투입을 해서 구리선 기반으로 한 유선 전화망을 이 광케이블로서 이제 전면 대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광케이블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좀 주가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 발표를 하였듯이 이제 기존 와이파이 그 속도에 무려 5배에 달하는 속도를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광대역 비면화 통신용의 그 주파수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와이파이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차트 보면서 좀 살펴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금일장에도 사실 이 투자 수급을 좀 보시면은 오늘장에도 좀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매수 수급과는 좀 다르게 대량 매집적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거진 다 이 투신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매집적인 세력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셔도 이제 최근에 이 저점을 좀 확인한 다음에 반등 구간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7%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갭 상승을 좀 시작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단일가 거래가 마감된 상황에서 이미 6%대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갭 상승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수가 단일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매수가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선은 4,500원 부근까지 갭 상승이 돼서 진행을 하시면은 매수가가 시작이 된다면 좀 잠시 주춤하셨다가 좀 빠졌을 때 매수 전략을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0원 최종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인 4,650원 제시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대한광통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목표가는 4,820원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손절가는 이전 저점 부근인 3,65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3,650원 하단으로 잡고 계속해서 기대감 갖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대한광통신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 PD님이랑 성함이 비슷한 분이 보입니다. 윤영빈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평가 안 오른 종목 좀 알려주세요. 꼭 돈 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짧지만 강력한 필승 키워드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 안 오른 저평가주, 이번엔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번엔 좀 어떤 거 좀 살펴보면 좋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 골라볼까요? 네, 방금 굉장히 짧고 강한 아주 임팩트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실적이 올해 글로벌적으로 홍수 및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대형 굴착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SOC 사업이 굉장히 조금 주춤했었는데 내년 SOC 사업 및 건설 사업에 대한 재확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대그룹사의 또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종목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매각 주체는 현대중공업 지주로 현대건설기계에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영위하는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현대공업 지주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국내 1, 2위 기업을 독점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계열 회사가 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공급망, 그다음에 유통망, 기술 공유 등 좋은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산업 내 1, 2위 기업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중국 쪽 판매율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컬 기업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힘을 합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시장을 완전히 또 다시 한번 잡아먹을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하반기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빠질 자리가 많이 없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방금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 저희는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재테크 수단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빠르게 수익을 좀 맛보고자 굉장히 좀 고위험성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시곤 하는데 저는 비교적 낮은 수익률이라도 빠지지 않을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럼에 현대건설기계가 거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고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터닝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또한 지금 매물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여러분들께 조금 기술적인 차트적인 면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면은 자,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고 나서 현재 지금 전에 횡보하던 구간까지 회귀를 해준 상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올라왔을 경우 이 매물에 대한 부담도가 확실하게 있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전에 매물대가 있는 곳까지 회귀를 했다라는 것은 이쪽 구간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이고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가볍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도 건설기계 업종 대부분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목표가 36,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또 예전에 쓰던 폰 번호 뒷자리랑 같은 분이 또 있으십니다. 문자 번호 볼 건데요. 1029번의 이동훈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볼까요? 안정적인 종목 추천 부탁이라고 굉장히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볼지 한번 화면으로 자세히 풀어보시죠. 자, 안정적인 투자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강현재 전문가님, 좀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수익은 잘 챙겨야 하잖아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이 종목 사연에 대한 또 키워드는 안정적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동국제강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나 형강 등을 좀 생산을 하는 철강 제조업체로서 지난 15년도에는 이제 유니온스틸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 냉형 강판 제조 및 판매업으로도 사업이 좀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요. 16년도에도 이 브라질에 있는 고로제철소라는 곳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이 북미하고 남미권에서도 진출을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순이익 면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좀 굉장히 위기 아닌 위기를 좀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방위적인 어떤 그 업황적인 그런 위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는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규모까지 이 굉장히 큰 폭의 적자 폭을 좀 축소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는 이 적자를 좀 유지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2분기에 이제 그 6월 달에 이 조선업체로서 이제 수주 소식들이 좀 각종 들려오면서 이 조선업 관련주들도 함께 좀 동반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월 기점으로 해서 이번 분기에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6월 달에 이렇게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다가 다시 한번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큰 폭의 그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꿈틀거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경우들을 좀 쭉 살펴보셨을 때에도 사실 뭐 최근 철강업이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총이 좀 5,900억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앞에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안 빠지고 앞에서 박지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그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보다 안정적인 계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을 좀 제시드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어쨌든 누가 되던 간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지금 철강 산업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 함께 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보시면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기관이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투자가 주된 그
매수 주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더 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좀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도 역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구간에서도 사실 내일 양봉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면 눌림목 돌파에 대한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좀 보셨을 때 이 주가에 대한 포지션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어쨌든 지금 더 이상 빠질 구석이 없다라고 할 만큼 바닥주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걸 흔히 그냥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안정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빠지는 게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인 제시를 먼저 드리는 건데요. 7,500원 목표가 선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간 조정에서 가장 저점 부근에서 가장 고가에 있는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6,000원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동국제약으로 꼽아주셨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7,500원까지 보시고 하단으로는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바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이 눈에 띕니다. 장성일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종목들이 다들 눌리고 있네요. 머리 들고 있는 종목이 좋은데 머리 팍 든 종목 없을까요? 하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장성일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분의 사연은 다시 한번 박재정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머리 딱 들고 이제 달려갈 준비하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차트적인 면에서 이제 저런 표현을 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렌텍 가지고 왔습니다. 이렌텍은 휴대전화 케이스와 배터리, 그다음에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전자담배 등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 4월에서 5월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400만 대로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6월 달에 1,400만 대, 7월에 1,400만 대, 8월 달에 1,500만 대가 다시 판매되면서 판매 실적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렌텍의 주요 고객사는 인도 내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내에서 중국 업체의 제조 역량 부족과 반중 정서가 조금 심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에 인도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판매량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억 8천만 명으로 세계 2위이고 GDP 또한 세계 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중국 정도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나라 GDP는 세계 12위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9월에 출시한 신형 전자담배가 10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판매로 확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늘어날 때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존 전자담배 제품들과 그다음에 신형 전자담배 제품이 10월 13일 기준으로 판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판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에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 생산 시작을 앞뒀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인도에서는 스쿠터가 연 583만 대가 판매되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큰 시장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나오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매물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300원, 그다음에 손절가 5,0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렌텍으로 구해주셨고요. 아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큰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칠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